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승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속살을 드러낸다는 그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이제 인테리어 작가들은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갖다 뭐 붙이잖아요. 그렇죠. 덮어 씌우죠. 뭔가를 입히잖아요. 입히고 그런 통상적인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교수님은 속살을 드러낸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 역사성 혹은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성을 숨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맞습니다. 의미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의도고 공간의 속살이라는 말을 쓴 거는 공간 안에 숨겨진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뭐 속살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 거 뜯어내 가지고 원래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원래 마감은 아니니까 이제 속살을 드러내는 의미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시간의 켜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썼고요.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다 천정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단열 개념이 없어서 다 천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정을 뜯어내면서 천정 안에 숨겨진 트러스, 목재 트러스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이 좁은 공간을 높이로 좀 확장을 하고 하면서 쓰임새도 좀 달라지고 느낌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속살을 드러낸다는 얘기도 했고 그걸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이거 지을 때의 원형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데도 전혀 이 건물이 그 어색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관여하는 건축가의 의도인 것 같아요. 막을 것이냐 드러낼 것이냐 그거는 그건 선택인데 그 드러냄도 연출이 필요한 거죠. 요즘 건축가들이 뭐 마감을 통해서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마감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면서 새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벽돌도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는 이거는 몰탈이었어요. 일제 시대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본관이었기 때문에 아까 외장에서 본 거는 치장 쌓기로 해서 제대로 쌓은 거예요. 벽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칸막이 벽은 막 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고 미장을 했습니다. 회벽으로. 걷어내신 거죠. 그걸 다 뺏겨낸 거죠. 뺏겨내니까 이거는 뺏겨낸 거고 이쪽은 반대로 단열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고벽돌로 한 켜를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차이를 이제 모르겠죠. 이거 뭐 원래 있었던 건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몰타를 뺏겨낸 거고 뺏겨내면서 그 정도를 보기 위해서 물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파취해서 깨내고 다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느낌을 한번 보는 거죠. 어디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깨내야 되니까 몇 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케이 이 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빨갛게 다 해버리면 또 어색한데.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이제 보이도록 한 거가 이게 뭐 이제 아까 표현하신 그 속살을 뭐 속살을 좀 뜯어내면서 보니까 시멘트 벽돌로 막은 데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창이었는데 시멘트 벽돌로 뒤에 막았구나. 우리나라 시멘트 벽돌이 생산된 거가 1960년대 이후로 5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앙산업개발이라고. 그때부터 50년대 말부터 주택영단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도로 봐서 이거는 거의 60, 70년대 이후에 이제 막았었던 거겠죠. 디테일도 되게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입에 잡는 방식을. 일부러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툼한 어떤 보통은 이제 테두리를 만들 텐데 그게 테두리 없이 그냥 물 자체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하는 방식도 어쩌면은 그 속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잘 맞물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기능이 미술관이잖아요. 근데 미술관 하면 다 그 하얀색 공간, 화이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이 벽돌이 갖고 있는 미술관의 그 독특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미술관에 그림 전시하면 다 흰벽이었잖아요. 흰벽으로 하는 이유는
그림을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배경은 흰색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전에 늘 가졌던 고정관념이었는데 이 전시관을 자주 이용하는 미래에서 흰벽으로 다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중간은 흰벽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작 운영할 때는 흰벽 아닌 데가 더 그러니까 조명도 은은하게 받고 훨씬 더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트러스가 진짜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게 수고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아마 근대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한테는 늘 사각박스 안에서 생활했잖아요. 바닥, 벽, 천정.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공간이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이 아니고 다른 공간도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차이가 큰 거죠.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태어나지 못한 배경은 그 성장 환경이 진짜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데 특히 천정 높이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2도 안 되는 높이에서 생활하는데 천정 높이가 30cm 올라갈 때마다 창의력이 2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네소타 대학 교수가 연구한 건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진짜 교육 자체도 창의력 교육이 아니지만 공간 자체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자라는 거예요. 천정 안이 이렇게 개방되고 오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선, 배관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이면 어떨까?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저 위에 보시면 이제 까맣게 끌린 부분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실링 라인이고요. 그 천정을 잡아주기 위한 목재들이 닿았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 위로 보면 이제 천정 안에 숨어 있는 벽 사이 벽들이 있는 거죠. 그 물론 천정 안은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내면 저 옆방도 다 들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독돌되어 있었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뭐 완전히 그리고 좋았죠. 굳이 한다면 한쪽 벽면이라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독도를 살렸으면 뭐 이쪽 뭐 한쪽이라도 살렸으면은 훨씬 더 그 연속되는 그 느낌이 있었으면 그 안에 마감은 이미 다 그렇게 해놨어요. 흰 벽만 뜯어내면 저쪽 옆방하고 똑같은데 노림수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천정도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높게 만들었고. 근데 이걸 또 더 뜯어내니까 더 높아져서 높아진 거죠. 더 멋있게 된 것 같아. 트러스를 저렇게 자연스러운 걸 썼네. 저도 뜯어보고 나서 놀란 게 우선 요 중간의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가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채광창 3개를 양쪽으로 근데 채광의 목적이 아니라 통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정안이 통기가 되면서 오랫동안 목재가 썩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방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트러스는 그냥 삼각형 트러스에 일반적인 그렇죠. 경사부재를 대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우리 한옥하고 좀 비슷한 구조가 보이죠. 자연스러운 목재 걸치고 그 위에 또 동바리를 세우고 그 위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중의 형태를 보이는 좀 독특한 트러스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놀랍고 하나는 이쪽 벽체를 보니까 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여기 문 자리였거든요. 그걸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 벽가문을 써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본관에 들어와서 창이 큰 창이 있던 거는 그 수납하던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가 그런 식의 창이 있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쉬운 방식이에요. 이거는 두 개를 연결. 두 개를 연결해서 볼트를 하고 중간에 요철로 했는데 저런 요철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두 개를 딱 맞물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좀 쉽게 비교적 쉽게 연결하는 케이스고 여기 말고 저쪽에 가서 보시면 또 그게 보입니다. 거기는 더 큰 스판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 학생들이 다목적 공간으로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극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그런. 원래 그 보니까 당시에 뭐 그 일제강점기 때 농업학교 할 때는 여기서 입학식 또 뭐 또 연극 행사 이런 걸 여기서 다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무대 공간 프로세님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좁혀진 거고요. 꽤 그 강당의 길이가 그 당시로는 뭐 지금 보시면 알지만 폭하고 높이가 꽤 높은 강당이죠. 구조도 아까 뭐 예. 말씀하시기로는 내진 구조의 그 개념이 여기는 지금 작년에 사실은 이제 학교는 다 공공시설이니까 내진 구조로 뭐 하는 게 의논이 돼서 이 건물을 처음으로 벽돌조 건물을 문화재급의 벽돌조 건물을 처음으로 내진 구조로 하는 연구가 시작이 돼서 크게 그 뭐 훼손 없는 상태에서 보강해서 이 건물은 내진 구조 건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보시면 잘 눈에 안 띄겠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이 철골로 된 구조인데요. 이 철골로 된 구조가 벽 쪽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있고 저 안쪽에 하나 숨어 있고요. 천정으로 보면 천정의 가장자리로 전부 다 이렇게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뭐 색깔을 그렇게 이제 이미 칠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다 보강이 돼서 벽돌 건물 중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아까 봤던 경론관이나 박물관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계획이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마치 있습니다. 트러스 안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있었던 원래는 것 같은데. 없었던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뭐 스탠딩 에어컨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조정실도 필요하고 해서 뒤에 간단하게 계단을 만들어서 중위층을 일부러 만들었죠. 그래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간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